2008년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일본 다들 아키하바라. 기사를 보고 아실 거예요. 남주 씨는 모르는 눈치인데요. 이곳에서 난데없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횡단보도로 돌진한 트럭 한 대가 사람들을 치었기 때문이었는데 트럭에 치인 사람은 세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술 취했어. 또다시 비명을 지르는 시민. 정상도 신호를 건너는 거. 트럭으로 사람을 치었던 그 남자가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7명이 뭐야? 2008년 6월 8일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살인으로 7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요? 정신 착란증이 아닐까요? 아 정신병. 그냥 그 제가 알기로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력서를 넣는 데마다 리젝되고 막 그래서 뭐 일도 못 찾고 그래서 막 사회적인 불만을 불만 품고 분자. 있잖아요. 그냥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증세인? 자기가 마치 예. 영화 속의 뭐 주인공처럼 막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 아니 붉은 대낮에 안 그러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인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이고도 죄책감이나 뭐 뉘우치는 게 없었고 예를 그냥 들면 뭐 그런 거죠. 웃으면서 즐거웠다라고 그러니까 말했다든지. 자꾸 죽이고 싶은 충동이 끝이 없이 솟구치는 거죠. 느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그런데 자꾸 예를 들어서 죽이는 뭐 거지. 이제 잡혔을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나가면 또 죽이겠다. 이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데 라이언. 그 거리가요. 약간 전자상가 많은 거리고. 아키하바, 예. 예, 그리고 또 게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죽이고 나서 이거를 현실과 게임을 혼동해서 스스로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조은석 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이유 없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묻지마 그래서 살인. 이분한테 물어봤겠죠. 왜 사람을 죽였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 묻지마 범죄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데. 아무 이유 없이.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일 끔찍한 게 바로 그거죠. 맞아요. 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 난리 났었죠. 무서워. 범인은 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로 돌진해 3명을 그냥 치어 죽였다는 거 아니야. 정상도 신호를 건너는 거. 현장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평온했던 거리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고 시민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그러다 보면 도망가더라도 곳곳에서 다리가 풀려갖고만 넘어지고 뭐 그러죠. 또 웃는다 할 수 없다. 단 5분 만에 벌어진 이 사건. 무려 7명의 사람들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 근데 저럴 때 곧이어 굉장히 기운이 초안 세다고 경찰에 의해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인간. 그의 이름은 바로 가토 토모히로였습니다. 나이도 어리네. 네가 무슨 짓을 한지는 알아? 아키하바라는 왜 온 거야? 사람을 죽이러 왔어요. 무섭다. 도대체 왜? 이 세상 살기가 지겨워.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죽인 거야? 이거를 죽이다. 아이고야. 누구든 상관. 죽이면 되니까. 죽기 위해서 자기가? 사이코네. 일본 시민들은 아무나 죽이고 싶다는 그의 진술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것. 이건 상관없이. 사건 발생 3일 전 가토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부셨다고. 거기 들어갈게. 저 무슨 일로? 그 참 미안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달 말까지는 좀 나와주게. 아니 그럼 저희가 미안하게 됐네. 가타오는 상사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이 그럼 상사를 죽여야지. 그날 밤 인터넷 게시판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 가타오. 내가 정말 무직이 되는 걸까? 삶이 점점 절망적이다. 실직의 위기에서 그는 심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 작업복. 작업복까지. 지금 나보고 그만두란 말이야? 작업복이 보이지 않자 가타오는 분노에 차 회사를 뛰쳐나갑니다. 다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가타오. 하고 싶은 거? 살인! 희망하는 거 생방송쇼 독점! 가타오의 불안과 두려움은 급기야 엽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립감과 자괴감은 결국 묻지마 살인을 계획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가타오는 뭔가를 준비한 듯 집을 나섭니다. 뭐 술이나 이런 거 뭐 약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정상. 차에 오른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 어디다가? 어디다가 드디어 있잖아요. 시간이 됐다. 차를 자기한테 이용하겠지만 자기 최면을 거는 거가 뭐. 만약의 경우 칼을 쓰겠다. 사건 발생 7시간 전 누구한테?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모바일 게시판에 남긴 가타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와서 보라는 거. 그는 그렇게 트럭을 끌고 아키하바라 거리에 나타납니다. 저는 뭐 계획적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 생방송을 독점하겠다. 일요일 오후 완전 살인이야.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저기 오늘 차가 못 들어가나요? 홍규 씨? 일요일 날? 저기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분들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살인 예고대로 가타오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일본에선 어제 도쿄 도심에서 일어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등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도쿄 도심에서 일어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은 사건 수일 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예고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또 범행 7시간 전에는 휴대전화 메일을 통해 아키하바라에 가서 사람을 죽이겠다. 범행 20분 전에는 이제 시간이 됐다며 태연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거리의 악마란 뜻의 도리마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번 가타오 사건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등의 사회 구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죄송합니다가 네,
젊은 층이 패배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는 학교와 직장에 대한 각종 차별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등 일본에서는 이 묻지마 범죄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10년간 일본에서는 모두 67건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지난 2006년에 4건, 2007년에 8건, 그리고 올해에는 벌써 5건이 발생하는 등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묻지마 살인 사건을 저지를 만한 가난하고 불행한 젊은 노동자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방 범죄 또는 유사 범죄가 또 발생할 것이다,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씻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에 비정규 단순 노무직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직업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특히 성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또 정책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라도 있어. 맞아. 있었어요.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두 여고생을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 남자는 여학생들을 따라가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던 친구에게 태연히 신고하라는 얘기까지 남깁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칼을 맞은 여학생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은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체포됐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침입을 해서 하고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흉기를 휘두르고 타인의 생명을 어떤 해친다든지 이런 행동. 특히 어떤 자기 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나온 이후에 즐겁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보고 자기가 어떤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에 마구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은 상당히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또 누군가 항상 나를 해치려고 하고 비웃고 있다. 이런 망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기제를 갖고 있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전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던 또 하나의 묻지마 범죄 사건입니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른 제임스. $50, please. Okay. Here you go. Thank you. 그런데 이때 난데없는 총성이 들고 아까 음식에서 나온 제임스는 편의점 바로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집 앞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 한 남자.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낯선 시선이 있었습니다. 왜? 왜? 남자를 향해 당겨진 박수. 행복해 보이는 건가? 이렇게 집 앞에서 잔디를 깎던 남자가 또다시 피사. 그로부터 30분 후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택시 운전사가 또다시 피격당해 사망합니다. 저거는 뭐야? 죽은 사람이 연관이 없으니까 잡기 좀 그러겠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2일간이나 지속된 무차별 연쇄 저격 사건. 몇 명이 죽었다는 미국의 경찰력이 총동원됐지만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렇지, 뭐 연관성이 없으니까.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 연쇄 저격 사건의 공포는 미국 시민들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외출도 못 하겠네요, 정말. 각 학교는 야외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국가적인 비상 사태로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8번째 피살 장소를 수색하던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게 어떤 단서가 되죠? CSI 보면 나오죠. CSI 보면 나와요. Get over here. 아, 총구도 지문처럼 똑같지가 않대요. 범인들이 현장에 남긴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타로카. 그리고 경찰을 비웃는 메모 한 장. 하지만 결국 이것이 단서가 되어 마침내 Don't move! You're under arrest for murder! Get out of the car! Get out of the car! 사건 발생 22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놀랍게도 범인 중 한 명은 17살 소년.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자동차가 살인 기계로 완벽히 개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Why did you?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걸로. 저 I should have killed Mom. 어머. How do you know each other? He's my stepfather. 어머. Is that true? Yes, he's my son. No.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무하마드와 말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하마드는 한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진 건 가라데 도장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면서부터 경제적 궁핍으로 아내와 불화가 생기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말마다 만나는 살찐 아들에게 운동을 시키다가 자식을 학대했다는 아내의 신고로 아이들을 만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결국 월세도 못 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차랑 총은 어떻게 생겼지? 이런 그는 2001년 도서관에서 책만 보던 불법 체류자 말보를 만나게 됩니다. 양아들이구나. 그냥. Yeah, you go. It's a shoe. 착한 아이 같아. Why are you crying? Came to America to study, but there was no place that would accept me. I really want to study. Little man, do not cry. I'll help you out. Okay? 자메이카 흑인 소년에게 연민을 느껴 아버지를 자처하고 나선 무하마드. 하지만 무하마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말보에게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나한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에 무하마드는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말보와 함께 무작정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리고 쟤 교육을 시켰네, 그럼? This is how life is. The world is unfair. People like us can never get anything because of the white people. It's really like living in hell. I wish everything would just disappear. 걸프전에 참전했던 미군 출신 무하마드는 말보와 함께 나무 그루터기를 타깃으로 사격 훈련을 했고 저격수가 나오는 영화와 게임을 즐겨보며 범행을 기획합니다.
결례. There is nobody else. This is the time. 양아버지와 아들의 무차별적인 살인 행각은 이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아버지 노릇을 했던 무하마드란 사람의 어떤 반사회적인 태도, 사회를 향한 어떤 극도의 반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 외국의 이제 전쟁의 참전 용사였잖아요. 그런 이제 국가를 향한 본인의 충성심을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을 안 하는 그 사회를 향해 가지고 이제 뭐 극도의 폭력 행위를 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수양 아들처럼 기른 그 아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수양 아버지의 이제 가치관이 학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발생했던 경찰에 체포되는 오랜 재판 끝에 무하마드는 사형, 말보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당신이 있는 그곳은 안전합니까?